여러분들이 맹자의 호연지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할 것 같아서 읽기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수행평가로 제출한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호연지기는 지극히 평화스러우면서 크고 바른 기운을 뜻한다. 그리고 그 기운은 정의와 바른 도리에 맞는 것이다. 이것은 즉 호연지기는 마음속에서 정의로운 마음을 모아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호연지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기운이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운이다. 여기까지 호연지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랫부분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무엇보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집의라고 했죠. 집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방법, 정의로운 길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집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호연지기를 기를 때 유의해야 할 것 3가지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조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문화는 과소비를 조장한다. 이 조장이라는 단어가 맹자가 호연지기를 기를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맹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곡식이 빨리 자라지 않는 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래서 싹을 조금씩 뽑아서 올려놓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나는 곡식에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왔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논으로 달려와 보니 싹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쑥쑥 잘 컸을 것을 억지로 뭔가 더 빨리 자라게 하려고 뽑아버렸더니 곡식이 다 썩어 비틀어져 있었다라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연지기는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밭을 돌보지 않는 농부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앞서서 무리하게 얻으려고 한다면 마치 싹을 들어올려 그걸 죽게 만든 농부처럼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게 된다. 호연지기를 기르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의 의미와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억지로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맹자의 정치 사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정치 사상,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은 뭐라고 불렀었죠? 덕치라고 했었죠.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덕치였는데요. 맹자도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왕도 정치라고 부릅니다. 왕도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되는 모습인 패도 정치를 함께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패도 정치는 무력이나 강제력에 의존하는 정치입니다.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패도 정치라고 하는데요.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 성선설을 주장했던 만큼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의 덕치와 맹자의 왕도 정치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면 사실 내용은 비슷해요. 굳이 차이 나는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맹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 사상을 전개했다는 것. 맹자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으로 보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하는 것, 민본주의 사상을 펼쳤는데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 즉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 나라의 통치자나 왕은 가장 가볍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걸 민귀군경이라고 하는데요. 민귀,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경, 군주는 가벼울 경자를 써서 가볍다. 심지어 역성혁명이라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정치 사상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역성혁명이 뭐냐면요. 바꿀 역자의 성씨 성자를 써서 왕의 성씨를 바꾸는 일, 즉 왕조를 바꾸는 혁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자격이 없는 통치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사건이 있었죠.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하가 군주, 즉 신하가 왕을 시해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랫사람이 윗사람, 왕을 끌어내리는 것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가 폭군을 쫓아내는 것은 임금을 해친 것이 아니라 어질지 못한 폭군을 벌한 것이므로 임금을 죽인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내를 죽인 것일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역성혁명, 혁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정리하자면 왕도 정치와 민본주의는 누가 천하를 다스려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역성혁명은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겠죠. 반대로 백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무력이나 강제력에 의존하는 폭군은 마땅히 혁명을 일으켜 교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맹자의 역성혁명이었습니다.